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5학년 2학기 사회 1단원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에서 삼국의 통일과 발해의 발전 과정, 그리고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삼국의 통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라의 삼국 통일 과정으로 그 첫 번째, 당과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신라의 김춘추는 당과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여기에서 당은 618년 이후에 약 290년간 이어진 중국의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였습니다. 660년 김춘추가 당과의 동맹을 통해 백제를 멸망시켰습니다. 이어서 고구려가 멸망하였는데 668년 무열왕과 문무왕이 당과의 동맹으로 고구려를 멸망시켰습니다. 또한 김유신이 통일을 위해 무열왕과 문무왕을 도왔습니다. 결국 삼국 통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당은 동맹을 깨고 한반도를 차지하려 하였는데 이를 알게 된 문무왕이 7세기 당과 전쟁을 하여 승리하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신라의 삼국 통일의 의의는 한반도에서 처음으로 여러 나라를 통일하였다는 것에 있습니다. 발해가 이후에 성립을 하게 되었는데 당이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상황이었을 때 고구려의 유민이었던 대조영이 고구려의 유민들 말갈족과 함께 동모산 지역에 발해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때 유민이란 망해서 사라진 나라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후 대조영은 자신을 고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발해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해는 군사, 문화적 힘이 강력한 나라로서 대부분의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았습니다. 또한 당으로부터 바다 동쪽에서 기운차게 일어나 번성하는 나라라는 의미로 해동성국이라고 불렸습니다. 또 9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발해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발해의 문화의 특징은 불교 문화가 발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기 위해 고구려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따라서 발해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또 고구려의 문화를 바탕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 문화를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화면상에 보이는 두 기와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연꽃무늬를 새긴 기와라는 점입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새겨진 연꽃무늬의 모양이 조금 다르다는 것인데요. 왼쪽의 사진은 고구려의 기와이고 오른쪽의 사진은 발해의 기와라는 점에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발해와 고구려의 관련성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나라와 발해 스스로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로 여겼다고 인정하였으며 고구려와 비슷한 문화가 발달한 사실이 문화유산과 기록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해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역사입니다. 이 예시로 구당서는 당의 역사가 기록된 책인데 이 책 안에 발해의 시조였던 대조영이 고려 별종의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고려사 목간에는 일본이 발해에 보낸 사신을 경고려사라고 칭하고 있으며 속일본기는 발해 무왕이 일본에 문서를 보낼 때 스스로 고려국왕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시대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국시대 문화유산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교를 믿어 절, 탑, 불상과 같은 불교에 관련된 문화유산들을 남겼고, 문화유산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목탑도 만들었었지만 화재나 다른 나라의 침입과 같은 이유로 현재에는 석탑만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의 문화유산에는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분 벽화에서 고분이란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무덤으로 그 안에 무덤의 주인이 사용하던 물건들을 함께 묻었는데요. 무덤의 벽에 그림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죽음 이후에 살아있을 때의 삶이 이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다른 나라보다 고구려는 많은 벽화를 남겼고 돌로 만든 넓은 방의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신분에 따라서 크기와 옷도 다르게 그렸다고 합니다.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은 고구려 땅에서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문화유산은 현재 보존된 불상 중에서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금동불입니다. 여기에서 금동불은 구리에 금을 입힌 불상을 말하는데, 이 금동영가 7년명 열의 입상 외에도 불교 문화유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백제의 문화유산에도 백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이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무령왕릉에서는 무령왕금제 관식, 중국의 화폐, 그리고 도자기, 일본의 소나무로 만든 물건 등을 발견하였습니다. 백제가 중국,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백제 금동대양로는 뛰어난 예술 감각과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이처럼 다른 유물들이 함께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익산 미륵사지는 백제 무왕 때 미륵사라는 절을 지었는데 그 미륵사가 있던 터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돌을 벽돌처럼 쌓아서 목탑을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란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유적지를 합친 것을 말합니다. 백제의 역사 유적 지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기도 한데요. 백제는 영토 확장을 위해서 고구려 그리고 신라와 힘을 겨루면서 도읍지를 많이 옮겼고, 그래서 도읍지들을 중심으로 문화유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백제 역사 유적 지구의 의의는 백제의 옛 도읍지였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백제의 문화적 특징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와 주변 나라가 교류한 모습도 잘 보여준다는 것입니다.